세포. 누구나 세포의 세 번째, 네 번째, 엘리트 스포츠 선수.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항아리들, 다양한 세포에 대해서 엘리트 세포. 등리에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항아리들, 평활근 세포. 순대국집에서 말하는 애기 보는 돼지 자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애기고를 먹을 때마다 평활근과 골격근은 매우 맛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데, 맛뿐 아니라 그 세밀한 모습이나 구조에서도 평활근 세포와 골격근 세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평활근 세포는 골격근 세포와 비교하면 매우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 한 개의 모양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 때문에 과거에는 신선한 조직을 수선화 칼륨이나 초산에 담가서 부드러워진 다음에 바늘로 후벼 파서 이렇게 했다. 무늬가 저렇게 다양하게 가루로 자른 광경이네. 지금은 알칼리 등의 약품을 이용해서 결합 조직만을 제거, 완전한 벌거숭이가 된 평활근 세포를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송곳 모양이나 끈 모양의 평활근 세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길이나 형태는 기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평활근 표면에는 규칙적인 세로 방면의 윤기가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작은 항아리처럼 생긴 수많은 웅덩이가 열을 이루고 있다. 이 세포는 흥분을 내뿜는 또 이런 장치로 여겨진다. 평활근 세포를 주사 현미경으로 들여본다. 소등맥을 둘러싸고 평활근 필라멘트망. 평활근 세포는 도처에서 이곳에 있는 평활근 세포를 향하여 손가락 모양. 따라서 소화근이나 자궁의 평활근에서는 평활근 세포가 따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평활근 세포만이 신경과 접촉하여 지의 사고체를 광학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사고체를 들여다보면 메산지움 세포의 돌기가 모세혈관으로 뻗어 혈관 내피와 직접 접촉, 때로는 얽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사고체에서의 메산지움 세포의 위치. 메산지움 세포. 사진과 같은 표본의 다른 장면은 메산지움 세포가 혈관 내강으로 돌기를 뻗고 있다. 돌기를 뻗고 있다. 스포츠 만능 골격근 세포. 이른바 근육은 가로 무리가 있는 골격근 섬유가 모여있는 더블로 섬유라고 불리는, 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한 개의 골격근 세포다. 세포의 표면에 수천 개나 되는 핵이 있는데 사실은 이 한 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 수천 개가 융합된 것이 이 골격근 섬유라는 거대한 세포다.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수제 현미경을 사용하여 정자와 적혈구 등을 발견한 레벤후크는
고리의 살점을 관찰하고 이것이 미세한 섬유의 집합체이며 그 섬유의 표면에는 철사를 감은 줄무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의 골격근 세포, 광학현미경. 근섬유를 주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룹이 보았던 구슬이 늘어서 있는 듯한 풍경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근섬유의 내부를 노출시켜서 주사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이다. 근섬유를 투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골격근의 미세한 구조를 보여주는 모형도 갈색 근섬유, 녹색 근소포체, 황색 세포막과 그 모습, 미토콘드리아. 근소포체를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은 이렇게 운동정판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이다. 스트레칭으로 이뇨작용 촉진 심방근 세포. 심장의 근육은 골격근과 비슷한 가로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액틴과 미오신 분자의 결합에 의해서 수축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지만 세포가 대나무의 마디처럼 끊어져 있으며 가지를 뻗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핵이 세포의 한가운데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심장의 벽 중에서 심실의 근육은 오직 수축이라는 것이 주 업무이지만 심방의 근육은 호르몬을 배출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사람의 심실근을 광학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이다. 오른쪽 부유의 심방근 세포의 핵 근처에 특수한 과립이 있다. 심방근 세포.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펩타이드 호르몬에 대한 항체로 갈색으로 면적 염색된 심방근 과립.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과립이 한 개씩 오메가 모형으로 입을 벌리고 방출한다. 심방근 세포는 뇌하수체나 이자의 세포와 같이 방식으로 호르몬을 생산하여 방출하고 있는 것이다.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심방근 세포. 시간차를 이용하여 만든다. 자극전도기의 근세포. 심장은 위쪽의 방이 쿵 하고 움직이면 바로 뒤를 이어서 아래쪽의 방이 꽝 하고 대답한다. 심장벽의 근육이 순서를 따라 다하라 스나우가 그린 방실결절. 우선 심방의 아래쪽에서 동방결절,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 이렇게 정부사회의 관리직은 친구, 전구는 못지않게 뇌의 뉴런, 뇌의 글리아 세포, 휴번 세포, 적소, 신경, 힘을 발휘하는 물질, 부신, 수질. 천국 가는 못지않은 여러 개의 손, 뇌의 뉴런. 사람의 뇌는 천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그 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뇌의 표면을 절편으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염색을 실시하면 둥글고 커다란 세포가 젤라틴 모양의 물질에 묻혀있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세포는 수많은 돌기를 뻗고 있으며 더구나 젤라틴 모양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그 돌기가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세계에
골치법으로 덜기 구석구석까지 검게 염색을 해서 있는 모습. DNA 비질 주체세포. 영국 의생학자 쉐링턴은 뉴런의 접촉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였다. 시냅스는 상대방을 붙잡는다는 의미의 그리스에서 만들어졌다. 시냅스. 시대를 되돌려서 미니언의 24세 의학생 프란츠 니슬은 학내에서 뇌세포의 병적 변화에 관한 현상 논문을 모집했을 때 염색법에 대한 논문을 응모하여 멋지게 현상금을 손에 넣었다. 니슬 염색으로 알려져 있다. 시냅스가 있다는 사실도 1950년대에 전자현미경으로 등장. 하긴 죽색돌기의 말단에 시냅스 소포가 발견되고 신경 등 다른 물질을 받아들여 시냅스 튼세로 방출하는 모습도 밝혀졌다. 어둠 속의 실력자 네어 글리아 세포. 뉴런의 주변에 젤라틴처럼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는데 현재는 이 부분에 뉴로글리아라고 불리는 세포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글리아 세포. 글리아 세포의 모습과 활동을 보여주는 모형도 글리아 세포, 신경세포. 글리아 세포의 수는 뉴런의 10배나 되며 부피로는 뇌의 절반을 차지한다. 아스트로사이트의 세포막에는 여러 종류의 전달 물질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하며 이것이 시냅스의 전달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나왔다. 글루타민산, 끈과 밀접한 관계 슈반세포. 뇌에서는 뉴런이 글리아 세포로 덮여있지만 말초신경에서는 신경섬유가 슈반세포에 쌓여 있다. 이 세포의 이름을 남긴 슈반은 베를린 대학의 해부 생리학자였다. 슈반세포가 신경섬유 주위를 감싸고 있으면서 수초를 만든다는 점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전자현미경에 의한 해석이 시작된 1950년대였다. 슈반세포. 슈반세포.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이와테이카 대학의 이테츠가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죽색돌기의 신장에 반드시 슈반세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슈반세포가 죽은 이후에도 그녀가 입고 있던 옷에 집착하는 죽색돌기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매운맛은 싫어. 척수신경절세포. 뇌의 척수 이외에도 뉴런은 존재한다. 특히 척추 양쪽에 줄을 이루고 늘어서 있는 척수신경절에는 지각과 관련이 있는 뉴런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척수신경질의 뉴런. 노장의 관록, 신경분비세포. 일본이 전쟁에서 피한 이듬 해인 1946년 독일의 북쪽 40세 남자단 바르크만이 해부학 주임교수로 부임했다. 신경분비세포. 대의 간내절편 표본의 기술원 야콥 양에게 건네주고 염색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보니까 탄성을 질렀다. 이렇게 신기하다는 거죠. 바르크만은 간뇌의 특정 뉴런 집단이
분비 가루를 만들고 긴 돌기에 의해서 뇌하수체 후엽으로 보내져 여기에서 호르몬으로 혈액안에 방출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우선 개의 간뇌와 뇌하수체 사이에 문제의 신경섬유를 절단한 후에 며칠 뒤에 죽여서 표본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파랗게 염색되는 과립이 뇌의 말단 부분에 모이고 뇌하수체의 말단 부분은 텅 비어 있었다. 간뇌의 시색 일본과 유럽의 연구자들이 전자신경으로 검색해 본 결과 둥글고 큰 과립을 가지고 있는 뉴런을 중추와 말초 신경계 대부분의 장소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물질은 화재 현장에서 부신수질세포. 신장 위에 올려져 있는 단백빵이 부신이라면 끝부분의 빵이 피질, 내용물인 파치수질이다. 피질과 수질의 공통점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 호르몬과 세포의 성질만은 양쪽 모두 빵과 단팥보다 더욱 이질적이다. 빵과 단팥의 만남은 필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피질과 수질은 왜 함께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도 설득력 있는 학설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세기 초반의 의학계가 요구했던 지헬제로스의 소외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을 1970년대 면역조직 화학의 발달에 의해서 부신수질세포가 펩타이드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이 되었다. 화재 현장에서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물질을 아드레날린이지만 지병의 고통이나 부상의 고통을 잊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에체파린 계열의 마취 작용 덕분이다. 마취 작용을 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뉴런에서 13까지인데 관리직 못지않은 능력이다. 관리직 못지않은 능력이다. 드넓은 영지에 뇌하수체 전엽세포가 있다. 뇌하수체 뇌 아래쪽에는 콩알 크기의 뇌하수체가 붙어 있다. 콩알 크기에 있고 그 앞부분 절반은 언뜻 보면 몇 종류의 뇌분비세포가 모여 있는 평범한 집합체로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뇌분비계의 대왕님이라고 불리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뉴런처럼 형광항체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최근 뇌하수체 전엽의 유래에 대하여 두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전엽은 대왕답게 뉴런의 모태인 신경외배엽으로 발생하는 설과 구강의 외배엽에서 발생하지만 뉴런 교육을 받아 위대한 대왕으로 등극한다는 설이 있다. 두 가지 설이 있다. 두꺼비 신경을 이식한 것, 신경질적인 미식가, 랑게르 한스섬 B세포, 이자에 흩어져 있는 뇌분비세포의 집단이 랑게르 한스섬이다.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B세포만큼 연구자들이 집요하게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세포는 없을 것이다. 생명의 필수적인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이기 때문이다. 랑게르 한스섬에는 그 밖에도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A세포, 소마토스타틴을 분비하는 델타세포 등이 있다. 사람을 랑게르 한스섬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이렇게 알데히드 북신을 이용하여서 B세포의 과립을 보라색으로
이렇게 했네요. B세포. 그러니까 이 힘을 잃어버리면 당뇨병에 걸린다. 이것을 이른바 성인병, 당뇨병에 걸리는 것이다. 이 경우의 식사나 운동이 B세포 부담을 들어주면은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신경절 안으로 들어간 B세포. B세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을 개통 발생, 즉 동물의 진화로 살펴보면 우측 동물에서는 매쿠 이자도 없고 이런 전례가 있다. 랑게르한섬 진화를 보여주는 모형도 랑게르한섬 창업 이후 5억 년의 세월이 장의 센서 세포 음식물의 영양분이나 위험물질이 소화관 점막에 접촉하면 신경의 도움 없이도 자동으로 올바르게 처리된다. 위산이 소장으로 침입하면 알 수 없는 물질이 혈액안으로 방출되어 이것이 이자의 작용, 알칼리성의 이자액을 방출하면서 장 내부의 산을 중화시킨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 베이리스와 스탈링은 이 물질을 세크레틴이라고 붙이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종류의 물질을 호르몬을 붙였는데 장점막 상피 호르몬이 조직이 아닌 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신념으로 내강을 자극하면 그에 반응하여 흥분하는 세포는 1대1호 주인의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는 미래가 희망, 미래의 미세포, 미래의 미세포, 구조와 기능을 나타내는 모형도 분비 가리부 내용은 신경으로 전달되고 혈관으로 내분비되며 소타 액선으로도 분비된다. 미세포. 이것은 파라뉴런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분비 과립이다. 파라뉴런 지표 물질 삶의 보람을 부른다. 후세포 복잡한 짐 속에서 마약 냄새를 맡아내는 개나 동물 속을 헤집고 먹이를 찾아내는 돼지와 비교하면 사람의 후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래도 된장국이나 생선을 굽는 냄새, 사람들은 고창기나 이성의 향기를 맡을 수 없었다면 인생을 얼마나 무비건조했을까. 이처럼 냄새나 식욕이나 성욕을 자극하여 개인이나 민족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감각의 원시적으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삶의 보람. 건강한 사람의 후점막 후세포가 가지고 있는 스몰 동전을 쌓아 올린 모습 시세포 안구 안으로 들어온 빛은 망막 위에 상을 만든다. 이 영상을 감지하려면 빛의 신호를 신경계의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세포가 필요하다. 이 중요한 역할을担当하고 있는 것이 시세포. 시세포는 망막의 가장 깊은 층에서 맥락막과 접하여 무리를 이루고 있다. 시세포. 시세포를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들어보면 돌멩이 같은 세포체로부터 간성세포가 줄을 이루고 있다. 지의 간성세포를 주사현미경으로 세포막이 벗겨져 내부의 원판 구조가 보인다. 지의 망막을 수평으로 잘라 보니까 이렇게 배열이 드러냈다. 망막, 솔겨 망막 들여다보니까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소리 진동, 뇌의 유모세포 있고 아름다운 울모트, 산들바람도 놓치지 않는다. 메르켈 세포, 미각의 미세포, 후각의 후세포가 있다면 피부는 피부 기계에 느끼기 위한 수용세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독일의 로스톡 또 메르켈이었다. 오리의 불이 이 촉각세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았다. 메르켈 촉각세포를 산들바람의 감각을 느끼는 것은 모두 채모가 흔들려서 모반에 있는 메르켈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자리 메르켈 세포가 많다는 거 입술 같은데, 그래서 연인이 오랜 시간에 키스를 하는 것도 메르켈 세포, 메르켈 세포를 투가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신경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혀를 문지르는 실험을 통해서 점막의 메르켈 세포가 가립의 개구 방출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제시해서 놀라게 했다. 메르켈 세포 가립이 방출되는 모습이다. 자손을 만드는 담당자. 보금자리를 떠날 때까지 스킨십을. 세로톨리 세포, 정소 안에 수백 개나 되는 그늘한 관이 이렇게 있다. 정자. 세정관을 확대한 광학 현미경에는 이런 세포가, 세정관 기저 부위를 투과한 이런 이웃에 있는 세로톨리 세포는 서로 손을 잡고 연결되어 있다. 세로톨리 세포는 이처럼 정세포를 보호하는 한편 영양을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세포를 보호한다. 세정관 벽의 구조를 나타내는 모형도 세로톨리 세포 오렌지의 결합에 의한 혈액 정소 보호하고 있다. 거대한 변신 정세포. 정소의 세정관 벽에는 세로톨리 세포를 비롯하여 발육 단계에 있는 여러 종류의 정세포가 살면서 정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다. 남성은 평생 어느 정도 수의 정제를 만들까? 건강한 남성의 정액 1mm에는 약 1억 개의 정제가 포함되어 한 번 4ml라고 하면 4억 개, 엄청난 것이 방출된다. 이런 거네요. 진짜 세정면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여왕님 난세포에 대해서 남성이 평생 동안 수많은 정제를 만드는 것에 비해 여성이 만드는 난자의 수는 매우 적다. 숫자가 많지가 않다. 라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데 배란을 끝낸 사람의 난세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수정을 끝내고 보니까 들어본 사진이 이렇게 젤리층을 벗어나 자궁에 착상하는 모습이다. 됐어.
누구나 세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했다.